I believe God. And the Bible is a work that is very important to me as a source material. So I write about that.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보시다시피 파친코에는 성경이 반영되어 있다고 작가가 밝혔습니다. 드라마 파친코에는 어떤 기독교적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화제의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어 표기법상 파친코이지만 실제 발음은 파친코나 빠친코에 가깝습니다. 파친코의 기원은 월머신으로 보는 설과 핀볼 게임으로 보는 설이 있는데 1930년 나고야에 최초의 파친코점이 생겼고 핀볼 게임인 볼리후는 1932년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40년대 이후에는 볼리후의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파친코는 볼리후보다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파친코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금지되었다가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1946년부터 파친코 금지가 풀리게 됩니다. 패전 후 일본의 군수 공장이 멈추면서 군수 기계에 사용되던 볼 베어링이 남아돌게 됩니다. 이 남아도는 쇠구슬을 이용해 월머신과 볼리후를 절충한 마사무라 게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코리시 피자를 보면 미국에서 핀볼 기계는 도박 기계로 취급받아 금지되었다가 풀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핀볼은 1976년 합법화되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계열사 중 한 곳이 이 파친코 기계를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한 적이 있어 일본에 출장 가서 파친코를 배웠습니다. 기계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자면 파친코는 구슬을 쏘아서 배꼽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구슬을 넣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구슬을 하나씩 쏘았으나 지금은 이 레버를 이용해 힘 조절만 하면 구슬은 자동으로 발사가 됩니다. 배꼽에 구슬을 넣게 되면 무조건 당첨되는 게 아니라 슬롯 머신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 모두 같은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되는 것이죠. 당첨은 소당첨과 대당첨이 있고 기계마다 당첨 확률이 다르지만 1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쇠구슬을 쏘면 보통 한 번 정도 당첨되게 됩니다. 당첨되면 구슬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 구슬을 가지고 교환대에 가서 경품과 교환을 하거나 매장 밖에 현금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친코 중에는 바다 이야기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걸 모방해서 만든 게 한국판 바다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파친코에는 슬롯 머신 기능이 없었지만 핀볼 게임기와 슬롯 머신을 합친 파친코는 1980년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파친코 기계는 출시할 때 의무적으로 확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박성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친코 업소 입장에서 임대료도 내야 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기계도 사야 하고 전기료도 내야 하니 사람들이 돈을 잃지 않으면 장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장면처럼 못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확률을 조정합니다. 1950년대 당시 도쿄와 오사카 모두 대공습으로 공장들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인들도 실업자가 된 마당에 일본에서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이니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극중 나오미는 일본은행은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행인 시플리에 입사한 사연이 나오는데 솔로몬도 일본은행 입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행인 시플리에 입사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일본인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자이니치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당했던 것이죠. 일본에는 부라쿠민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부라쿠민은 크게 에타와 흰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에타는 나병 같은 전염병 환자들을 말하고 흰인은 한자로는 비인, 즉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망나니, 장의사, 백정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불황민은 불가촉 천민 계층인데 자이니치는 이 불황민 이하로 취급받았습니다. 불황민은 적어도 일본인의 피는 섞여 있으니까 불황민의 사회적 지위가 자이니치보다는 높았던 것이죠. 일본에서 자이니치의 사회적 지위는
브라쿠민 이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패전 후 자이니치들은 실업난과 차별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자이니치만 차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 일본에서는 인사급비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책은 불악의 이름, 주소 등이 수록되어 있어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채용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불악민인지 아닌지 체크하였던 것이죠. 2011년에도 이런 종류의 책들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도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에 나온 아이누족도 차별을 받고 있고 1879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로 이름이 바뀐 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번성할 수 있었지만 류큐 왕국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쿠민이나 아이누, 오키나와의 차별 사례를 보면 자이니치 차별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통장도 못 만들고 주택 임대나 구입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자이니치들은 어쩔 수 없이 파친코를 운영하거나 고한수처럼 야쿠자가 된 것이죠. 파친코 1편은 선자의 어머니 김양진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김양진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아버지가 소작권을 잃게 되어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휜다리 언청이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운의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김운네 집은 하숙집을 해서 먹고는 살만했습니다. 김양진은 결혼 후 3년 동안 애 셋을 낳았는데 모두 죽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제 친할머니는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3명만 살아남았었거든요. 김양진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애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무당은 삼신할머니에게 점지를 받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민진 작가는 기독교인이고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셨습니다. 백이삭의 아버지인 평양 백부자의 모델이 작가의 할아버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I believe God. And the Bible is a work that is very important to me. It's a source material. So I write about that. 보시다시피 파친코에는 성경이 반영되어 있다고 작가가 밝혔습니다. 드라마 파친코에는 어떤 기독교적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김양진이 무당을 통해 삼신할머니에게 점지를 받는 장면은 겉모습은 샤머니즘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의 제목은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해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건을 말합니다. 아가 생길 끼다. 야는 살리주실 끼다. 꼭 살아가 대를 잇고 손을 이을 끼다. 이 대사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구절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장면은 사실은 매우 기독교적인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볼 때는 표면적인 의미만 파악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찾아내면 작품이 더욱 재밌어지게 됩니다. 김양진이 신으로부터 아이를 선물 받은 성모 마리아라면 예언의 아이 선자는 여자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선지자에서 가운데 글자 하나만 빼면 선자가 됩니다. 이 가계도를 보면 선자와 백부자 계보는 전통적인 기독교 계보를 가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모두 설명해버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친코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인물은 선자의 아들 모자수입니다. 이 인물은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이고요. 이 장소는 현재 남포동 자갈치 시장입니다. 선자는 영도에서 하숙집을 하고 있고 이 통통배는 영도와 자갈치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할머니가 된 선자의 집을 보면 한국의 평창동만큼 부잣집으로 보입니다. 파친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이 인물은 에츠코입니다. 모자수는 유미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린 시절 엄마 유미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됩니다. 모자수는 아내 유미의 죽음 후 에츠코라는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솔로몬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새엄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집어든 이 인형은 역도산입니다. 제일교포 중 가장 성공하고 인기가 많았던 프로레슬러였습니다. 에츠코에게는 하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예쁜 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임신 낙태를 경험하고 솔로몬이 고등학생 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새엄마는 아니지만 새엄마 같은 사람의 딸, 그러니까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처럼 의붓남매지만 여동생이 오빠를 꼬셔서 연인이 되게 됩니다. 1화에서는 하나가 집에서 가출해서 탐정을 붙여 찾는 중입니다. Japan's Emperor Hirohito has died. 히로히토 텐노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입니다. 히로히토가 죽은 1989년은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해입니다. 바로 버블 경제의 정점이 1989년이었거든요.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이때 인수했었죠. 문제는 1989년 12월 새로 부임한 일본은행 총재가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바로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월 4만 포인트에 근접했던 니케이 지수는 10개월 후에는 2만 포인트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히토가 죽은 1989년이 이 드라마에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히토의 죽음, 그리고 버블 경제의 정점과 붕괴의 시작이 모두 1989년에 이루어졌거든요. 여기까지 파친코 1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좌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